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역 경마. 안녕하십니까, 손역입니다. 11월 17일 서울 부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서울 제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좀 내렸죠. 날씨가 좀 굳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굳은 날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우울하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적중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A급 승부 포함 5배당 적중들까지 곳곳에서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경마도 기본빵은 해드렸다. 배당이 나오는 구간, 적중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배당들을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A급 승부 비롯해서 배당들까지 마무리는 잘 되고 끝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 적중 내역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 9.5배 요 배당을 시작으로 A급 관리마 승부에서는 배당이 30.2배입니다. 적지 않은 배당이죠. A급 관리마 승부로 적중을 또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 오늘 중반부 또 A급 승부에서도 배당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한방 적중으로 들어갔어요. 주력. 그래서 A급 승부를 2개를 좀 잡아드렸고, 자, 그 외에 나머지 적중 내역들을 보자면 중반부 제주에서 8.5배입니다. 요 경주도 제가 주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서울 중반부 19.2배가 나왔는데 요 경주도 중배당 주력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적중한 경주 중에 역시 가장 고액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또 4경주에서 적지 않은 배당을 한 번 더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 경주가 이제 제주 4경주인데 이 경주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제주 4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경주를 배당으로 잡았는데, 이 경주에서 제가 세게 노리고 있었던 마필이 8번 제주제왕입니다. 단승식 9.1배. 인기권이 한 6위 정도 됐습니다. 거의 전대지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마필.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이 녀석을 축으로 들어갔죠. 제가 현장 음성을 통해서도 이동준이가 올라가 있다. 이동준이가. 배당은 이런 애들이 터뜨리는 거다. 최근에 걸음 많이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주제왕이 배당을 세게 한번 터뜨려 줄 것이다. 아예 이 녀석을 축으로 들어갔죠. 거기에 5번 대별왕. 요 녀석을 정확하게 물어드렸습니다. 이 8번 5번이 들어왔어요. 8번 제주제왕이 뭐 쌍까지는 못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주 배당이 복이 35.6배입니다. 복숭식이 35.6배. 적지 않은 배당이죠. 이 경주까지 잡아드리면서 어제 금요경마 그리고 오늘 토요경마 배당을 잡아야 할 구간은 제가 놓치지 않고 잡아드리면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가 굉장히 내용이 좋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거의 제주는 제가 배당들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도 아마 내용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주 당연히 내용 좋았어요. 배당도 잡았고 오늘 제주 내용 또 좋았습니다. 거기에 배당 또 잡았고 그래서 2주 연속 제주는 제가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다음 주 한 번 더 기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제주는 내용을 싹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토요경마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셋째 날
일요일 서울, 부산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기는 중고 배당이다. 무조건 이 전략의 기본 베이스를 맞춰놓고 깔아놓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부산 오늘보다 조금 더 배당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배당들은 없었어요. 그럼 내일 일요 경마를 통해서 큰 배당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셋째 날 마무리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 배당 전략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절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다 전략 잡아 드렸잖아요. 지금 시기는 배당을 노려야 된다. 그런 배당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승부 주간에 가깝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계속해서 내일 일요 경마까지 제가 집중도를 잃지 않을 것이고요. 11월 다음 주 월말까지 이 흐름, 지금의 이 전략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일요 경마, 서울 경마, 그리고 부산 경마, 승부 경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울, 부산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5텐 11, 3개 경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메인 승부는 서울 5경주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부산은 2경주, 5경주, 2개 경주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A급 관리마 승부가 있습니다. 부산 2경주가 되겠고, 부산 메인 승부는 5경주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서울 1경주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경주도 적정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특히나 지난 경주에서 상당히 좀 냄새가 많이 났던 마필, 제가 그 녀석을 중심에 놓고 좀 풀어갈 생각입니다. 먼저 실전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3번 학산 카이로, 4번 이클립스 블랙, 요런 애들이 우선적으로 눈에 띕니다. 두 마리 다 주목을 먼저 해야 되겠고, 오늘 지금 빠른 마필이 없어요. 과연 어떤 녀석이 선행을 가느냐가 요것도 하나의 관건인데, 10번 가야스타, 11 원더풀 리전, 이런 애들이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외곽에서 선행 추라이를 한다라면 가능성은 생겨요. 하지만 얘네들도 아직까지 각질적으로 선행력이 이렇게 뛰어난 녀석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외곽에 걸려버리면 얘네들도 퍼집니다. 그래서 10, 11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갈 녀석들은 아니다. 3번, 4번, 10번, 11번. 일단 이런 애들 쪽에 주목을 하겠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노리고 있는 마필은 5번 월드조입니다. 얘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났어요. 얘는 9월 12일 날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기본 추임력이 있어요. 그럼 데뷔전에서 이 녀석이 보여줬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 경주력을 보면 발주부터 제어를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음만 쟀어요. 그런데 직선에서 움직임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런 녀석들은 아직은 신마예요. 아직 각질적으로 완성도는 다 갖추어지지 않았죠. 발주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끊어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한발 내포된 추임력은 가장 앞서 있는 녀석이 5번입니다. 저는 5번 월드조이가 지난 데뷔전에서 워낙에 제어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발주도 좀 더 끊어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추임력까지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5를 강하게 노려보겠고요. 이역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2경주는 3마리 내에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해원용마가 출전해 있는데 얘는 지난번에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서 이착을 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개 상황을 보면 직전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외곽에 있는 8번마 한강 패션드, 이 녀석이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4가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8번 한강 패션드가 앞에 나가서 흔들어 버릴 거예요. 어쩌면 8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4는 자동적으로 경합에 걸려요. 그럼 이번에 연투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4는 좀 약하게 보겠고 8번 한강 패션드는 반대로 앞에 나가서 전개를 흔들던 뭐를 하던 버텨내기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 6번마 에코홀드 같은 경우에는 루키 시리즈에 좀 다녀왔고 직전 경주를 통해서 서서히 걸음은 좋아지고 있어요. 앞선 경합을 이용한다면 6번 에코홀드도 오늘은 입상권에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마리고 한 마리만 더 보는데 3번 간다고 봅니다. 참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 녀석을 노렸거든요. 그런데 바닥권에 누워 있어요. 최근에 연속해서 그런 경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발주가 문제거든요. 이 녀석은 발주만 좀 정상적으로 끊어내면 이 내포된 한 발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발주가 문제예요. 오늘도 만약에 발주를 못 끊고 바닥권에 누워 있으면 직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녀석들이 발주를 좀 정상적으로 끊어낸다면 오늘 전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본다면 얘도 직선 한 발은 가져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3번만 간다고 얘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368 이렇게 3마리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이 3두만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축은 좀 나와 있는 경주죠. 그리고 압축을 좀 해야 됩니다. 넓게 보면 한 3마리 정도면 무조건 적중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 그렇게 가다가는 환수가 안 나와요. 압축을 해야 됩니다. 2번 영 스카이워커 축으로 봅니다. 단독 선행 가죠. 제풀에 지치지 않는 이상 이 녀석이 부러진다라는 비정상적인 시각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단독 선행 나가면 그대로 한 바퀴 돌려요. 이는 축입니다. 그럼 여기서 5번 맹룡이 이 녀석의 이제 뒤를 물고 갈 텐데 얘는 지난번에 편안하게 기습을 갔어요. 흐름이 좀 빨라질 겁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5번 맹룡이 따라가서 버텨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녀석이 최저 배당으로 간다면 더더욱 세게 볼 이유는 없다. 5는 주저하지 않고 보지 않겠고요. X를 칩니다. 외곽에 있는 7번마 벌마킹을 봐야죠. 들렸습니다. 복귀만 봐도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외곽 감다가 3착. 오늘 다시 한번 혜선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처럼 발주만 늦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주 내용은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오늘 실전 두 번째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1번 플래시런 초반이 좀 굼뜨긴 한데 선두권에 너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직선에서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연투까지 한번 열어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산제 1경주는 5번 맹룡은 좀 약하게 보고요. 2번 영 스카이워커 이 녀석은 축입니다. 2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정도윤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총 3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필두로 복병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중심에 놓고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5번마 라이징모 내포된 잠재력은 좀 앞서 있는 마필임이 틀림이 없어요. 농협중앙해장배에서 힘을 좀 쓰진 못했습니다만 잠재력은 있죠.
오늘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번마 브라이트 카이는 1400까지 검증을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게이트는 외곽입니다만 거리는 1200 분명히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거기에 3번마 걸작선인데 오늘 정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불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정도의 내용이라면 한 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7번마 원평왕야 정도인데 얘는 기복마저 5살짜리 최근에 선행 이후에도 퍼집니다. 그리고 늘 선행을 고집을 해요. 오늘도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무조건 선행을 나갈 거예요. 나가서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아직까지 선행을 간다고 해서 7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는 상황이라 얘까지는 열어두고 가겠습니다. 내 말이면 후차권에서는 충분해 보이고 이번에 제가 좀 세게 노리고 있는 마필 옥병마입니다. 2번 휘파람 얘를 놓고 들어갈 거예요. 5살짜리 얘도 기복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좋은 경주력을 보이고 3차 미수에 그쳤어요. 그럼 지난번 경주력을 보자고요. 외곽 게이트 정계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없는 조건에서 착순입니다. 아직까지 조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계 상황만 좋다라면 얘는 최근에 끌어올린 컨디션으로 한 번 더 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게이트가 좋습니다. 걸음 조시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결국 5살짜리 기복마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이 그 시기고 타이밍이다. 그래서 2번 휘파람을 이번에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이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이용호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동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에서 첫 번째 승부 경주이자 A급 관리마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1위경마 서울 부산 통틀어서 A급 관리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승부를 세게 보는 거죠. 배팅강도 올립니다. 이번 경주 출전마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실전 검증이 다들 끝나지 않았죠.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편성은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배당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잠재된 능력, 이 부분만 파악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런 녀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은요,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입사 때부터 제가 이 녀석의 행보를 지켜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너는 아주 자그마한 움직임만 나와도 내가 승부를 한번 볼 거야 라는 작심을 하고 있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저한테 캐치가 됐어요. 물론 움직임이 크게 나와버리면 인기마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고마운 거죠.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이 녀석이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녀석에 대한 잠재된 능력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배당 괜찮습니다. 복병마입니다. A급 관리마입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이 녀석을 놓고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7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축이 좀 나와 있는 경주고 반대로 불안한 인기마 한두도 여기에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불안한 인기마 하필은 제거를 하고 가야 되겠죠. 4번 포프시나 보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최근에 좀 운이 좋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초반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앞선이 좀 열리다 보니까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었고 경주를 앞에서 풀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빨라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4번 퍼플 신화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가지 못하면 그대로 퍼질 공산이 큰 마필이에요. 그런 각질의 그런 유형입니다. 4는 오늘 부러질 가장 1순위 마필이고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2번만 매직 임팩트는 한 번 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최근에 경주력 좋고 오늘 상대들 가볍고 게이트 조건 좋고 앞에 나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빠질 만한 이유, 하자를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직 임팩트는 한 번 더 인정을 해도 무난하다. 결국 이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인데 이의 파트너를 찾아보자고요. 지금 승급점 맞이하는 마필이 2마리가 눈에 띕니다. 9번 당대초월, 7번 내추럴 사운드. 요런 애들이 오늘 편성의 이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최근에 조시도 괜찮기 때문에 현금까지도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편성이에요. 7번, 9번은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후차권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6번 빅블레드 얘는 오늘 전개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 녀석은 2번만 매직 임팩트가 앞에 나가면 바로 그 외선에 물고 나갈 거예요. 경제가 밀리면 안 돼요. 그런데 2번 매직 임팩트에 바로 외선에 붙여서 나가버리면 마지막 직선에서 한번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녀석이 6번 빅블레드입니다. 그 정도의 전개가 나오고 그 정도의 그림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제 4경주는 4번 퍼플 신화는 불안하고요. 2번 매직 임팩트는 인정을 해야 된다. 빅투아르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3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축은 나와 있는 경주인데 후차권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뚫려 나갈 기세인데 이런 구미는 당연히 최저 배당은 부러집니다. 4번 드리밍보이 얘가 지금 팔리려고 그래요. 지난 승급전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특징도 없고 단지 그냥 후차권이 지저분하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뿐. 그럼 이런 애들은 여지없이 부러집니다. 최저 배당으로선 전혀 가치가 없는 마필. 4는 잘라내고요. 반면에 1번마 하이챔프. 상대마들이 너무 약하죠. 축입니다. 단독 선행도 나가요. 빠른 마필도 없고 원게이트고 안쪽에서 이 경주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마필. 1번 하이챔프 인정하면 됩니다. 얘는 대가리고요. 결국 1번의 꼬리만 찾으면 되는데 2번 폼페이 오히려 이 녀석은 현군에서 입상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좀 무너졌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편성이 좀 지저분한 후차권이 이런 구미라면 폼페이가 반등의 여지 충분해 보이고요. 3번마 와일드 딕시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기본 조시를 가지고 편성이 약하다라는 점. 그런 상황이라면 얘는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다 이거죠. 오히려 승급전 이만은 3번마 와일드 딕시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 7번마 네옴시티는 최근에 중거리에서 꿈쩍꿈쩍 됩니다. 이번에 좀 거리를 늘려놨는데 거리를 좀 늘렸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들이 가볍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들도 1800을 통해서 한 번 더 밀어붙일 공산이 커요. 저는 얘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4번 드리밍보이를 보지 않고요. 1번 하이챔프 얘는 축입니다. 송경윤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첫 번째 승부를 들어가는데 메인 승부입니다. 배팅 강도를 당연히 올리는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마필이
편성을 좀 정확히 알고 들어왔어요. 사실 이 녀석의 움직임,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좀 포착을 해 놓고요. 어떤 구미를 선택하는가 지켜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미를 정확히 이 녀석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형들을 일컬어서 표적 출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타겟을 세워놓고 들어온 마필이 여기에 있어요. 배당 적정하게 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메인 승부를 제가 잡을 만큼 이 녀석이 모든 조건을 정확히 알고 들어와 있어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팅 강도 상향해서 때려야 됩니다. 흐름이 좀 빨라요. 선행을 고집해야만 하는 마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나가는 마필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아주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편성에 이 녀석이 정확하게 타겟들을 잡아놓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옵니다. 한 자리는 무조건 지켜냅니다. 복숭식 한 자리는 무조건 지켜낼 거예요. 때릴 겁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때릴 겁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제가 배당을 좀 노릴 건데 배당을 노리는 이유는 6번 퀸즈 로드가 키를 좀 쥐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6은 선행을 가야 되죠.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겁니다. 6이 선행을 가면 배당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이 선행에 실패를 하는 순간 이경주는 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배당을 터뜨리는 녀석은 앞에 가는 녀석이 될 거예요. 6이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녀석이 선행을 갔을 때 그 배당을 그 녀석이 가져갈 겁니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럼 1번마 지금 바쿠스가 인기 마필인데 얘는 지난 경주 이제 공백 이후에 완연하게 컨디션이 살아나는 모습이죠. 뭐 예전 기량만 따진다면 당연히 뭐 인기마로 팔려도 하자가 없는 녀석. 직전 경주를 통해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1번마 바쿠스는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승급전 맞이하는 4번마 블랙 펠컨의 한 발도 여기서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핸디가 다소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8번 국대스타 최근에 조시가 너무 좋아요. 얘까지는 후차권에서 묶어놓고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중심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녀석 바로 선행 어떤 녀석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3번 석세스 모카 이 녀석을 주목합니다. 얘가 내포된 기습력이 분명히 있어요. 얘도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거리도 1800 늘어 있고요. 하지만 얘가 오늘 코스가 좋죠. 분명히 내포된 기습력은 6번 퀸즈 로드와 견주어서 밀리지 않아요. 은경이가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면 혜선이가 잡아줄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럼 혜선이가 승부를 접는 경우가 나와버려요. 일단 6은 선행을 못 가면 위험하거든요. 3이 선행을 가면 6은 자동적으로 부러질 공산이 큽니다. 거기까지 수수는 생각을 해두세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세게 노리고 있는 중심점은 3번 석세스 모카. 얘가 선행을 간다는 조건에서 제가 노리고 들어갑니다. 선행을 가면 되고요. 선행을 못 가면 안 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저는 공격적으로 갑니다. 3번 석세스 모카. 얘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최은경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 싹스킨이 나와 있는 경주죠. 거기에 8번 콩나물. 이렇게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갈 텐데 두 마리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3번 싹스킨도 그렇고 8번 콩나물도 그렇고 오늘 상대들을
너무나 좀 잘 만났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3은 오늘 뭐 전개까지 잘 나오죠. 앞선도 좀 열려있고 오늘 현금 고별전이 될 공산이 커요. 3이 축이냐 8이 축이냐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3번 싹스킹 얘가 축이고 8번마 콩나물은 핸디가 좀 맥스예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 걸음이 좀 확 터졌다라는 느낌, 그리고 오늘 상대들이 무겁지 않다라는 점에서 연투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3번 8번에 한 방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 경주. 거기에 한 마리를 더 보자면 1번 창조의 아침. 직전 경주 콩나물과고 같이 뛰었죠. 3마신 차이.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원게이트. 뭐 이런 조건이라면 창조의 아침 정도만 후차권에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조건. 결국 이번 서울대 6경주는 압축 막건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3번, 8번의 최저 배당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축은 3번 싹스킹. 3을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문세영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1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 경마 메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에 제가 단어를 하나 꺼내 들고 갈게요. 흔적입니다. 제가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메인 승부에서 여러분들께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흔적이라는 것은요, 남겨놓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결국 그 내용을 가지고 배당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마필들을 놓고 적중을 한다. 물론 적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다음이라는 게 없죠. 그냥 무당경마죠. 공사 문고리 잡는 겁니다. 경마 오늘 하고 말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마를 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마필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노리고 있는 그런 녀석들을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흔적이고 내용이에요. 오늘 부산 5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에 그런 내용과 흔적을 갖고 있는 녀석을 놓고 제가 오늘 최대 강한 승부를 볼 겁니다. 그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 부산에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아마도 저한테 좀 정확히 걸린 것 같습니다. 세게 볼 겁니다. 강하게 볼 겁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과천 시장배 대상경주로 펼쳐집니다. 외산마 2세 완탑을 가리는 경주가 되겠죠. 흐름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흐름 속에서 자력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가 우선이 될 텐데 5번마 마이티 네오라든지 6번마 파이널 K, 외곽에 있는 열하나 원평 스톰, 이런 애들은 전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마필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질은 다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라 인기권에서는 얘네들 3마리를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고, 3번마 관악산 스톰 같은 경우에는 2억짜리인데 아직은 뭔가 몸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걸음의 단단함이 좀 부족합니다. 전개라든지 흐름 이런 데 좀 영향을 받는 마필이에요. 결국 오늘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3번 관악산 스톰이 버텨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 요소가 있습니다. 후차권 정도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마필이라 3번 관악산 스톰까지만 후차권에서는 묶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5나 6, 11나 이런 애들이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데 얘를 한번 뛰어넘을 만한 녀석을 저는 노려보고 있어요. 4번 드림하너입니다. 이 녀석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실전을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걸음의 신쟁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엔 1400을 선행으로 돌았는데 오늘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선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걸음의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세 마필들. 아직까지 현재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4번 드림하너는 점점 걸음이 늘어나면서 이번 경주 대비해서 대상 경주까지도 저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5나 6이나 11 이런 마필들과 견주어서 전혀 밀릴 만한 전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과천 시장배는 역시 복병마 제가 노림수를 노리고 있고 4번 드림하너 이 녀석이 중심입니다. 8을 놓고 풀어가겠고요. 김종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경주로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2세 외산마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5번 위너클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보니까 지난 김해시장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1조에서 위너클리어하고 오아시스 블루하고 두 마리를 같이 꺼냈죠. 제가 김해시장배에서 위너클리어보다 1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오아시스 블루의 내용이 더 좋다. 우리 개를 놓고 들어갔어요. 인기 1위는 위너클리어였고 결국 오아시스 블루가 정말 원사이드한 경주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구름하고 복승식만 무려 55배. 완전히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변수. 강착이라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블루가 실격 처리를 당했죠.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와서 방송까지 찍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었다고. 우리 도둑 맞았다고. 도둑 맞은 거예요. 당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위너킬러가 지금 외산마 대상 경기에 나왔는데 포인마다 보니까 출전 자격이 주어졌어요. 외산마, 국산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녀석이 지난번에 부러진 이유는 선행을 못 가서 그래요. 하지만 선행을 못 갔습니다만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뭐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주목은 해야 되겠고 기본적인 전력은 4번마 클린원이 눈에 띕니다. 데뷔전에 이어서 지난번 1400까지도 돌파를 해냈어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19조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와 있는데 8번 드래곤 리벤지는 선행을 나가기가 어렵죠. 그럼 이 녀석은 오늘 쉽지 않아 보이고 1번마 금화거티 쪽에 좀 더 기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뭐 게이트가 좋고요. 얘는 따라가도 되는 녀석이라 이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한 마리를 더 본다라면 3번 플라잉 크라운.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녀석이에요. 오늘 편성이 세긴 합니다만 보여줄 거로는 조금 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의 복병은 3번 플라잉 크라운이 되겠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좀 세게 노리고 있는 축이에요. 이번 스마트 보스를 세게 봅니다. 지난번 데뷔전에서 드래곤 리벤지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드래곤 리벤지가 선행을 가서 이긴 거고 오늘은 드래곤 리벤지는 선행을 못 가죠. 그럼 이번만 스마트 보스의 경주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직선 팔롱 타임이 12초 3. 뒷심이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데뷔전부터. 아직은 얘도 전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럼 출전마 중에 4번 클린원, 5번 위너 클리어 이런 애들과 견주었을 때 결코 보여줄 걸음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볼스가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얘가 경남 도민일보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걸음을 더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2번 스마트 보스를 세게 보고 있고요. 유현명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홀 8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8경주도 막연하게 인기 1위를 놓고 들어갈 만한 경주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묻지만 인기 1위 마필이 있죠. 9번 월드블레임. 하지만 이 녀석이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올 거예요. 2억 2천짜리. 지난 경주도 올라오다가 말았죠. 뭐 올라오다 말았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앞선 마필들이 먼저 경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착인데 얘가 최대 약점이 뭡니까? 초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한번 외곽 게이트. 직전 경주 내용과 비슷하게 경주를 풀어갈 거란 말이죠. 물론 마지막에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애들 인기 1인데 이거 믿고 가다가 나중에 올라오지 못하고 착순에 그쳐버리면 돌아버려요. 이런 유형들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유형들은 아니다. 특히나 인기 1위 마필로서 속 편하게 뒤로 돌려놓고 가는 거예요. 빠지면은 배당까지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군은 뒤로 돌려놓고 가겠고, 정계 내용을 보자라면 2번 신의 이름 선행은 얘가 갈 겁니다. 얘도 선행을 가야지만 되는 애고, 외곽의 7번마 메이킹 스토리가 선행형 각질을 좀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면 2가 선행을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럼 2가 선행을 가고 7이 선행을 못 간다라면 7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2가 만약에 선행을 양보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7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의 선택을 한다라면 저는 정상적인 시각에서 2를 살려놓고 7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전개 상황으로 풀어가야 되겠고, 그외 마필들 중에서는 1번 리즈러너 게이트가 좋아요. 뭐 이런 애들은 안쪽 게이트를 이용해서 전개상의 최대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정말 배당이 나온다라면 3번 걸작 최강이에요. 직전 경주는 JRA 트로피 경주 상대마디를 굉장히 셌습니다.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요. 지난 6월 30일 날 경주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당시의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4일 날 인기마로 떠오르죠. 하지만 당시에는 게이트 조건이 좋지 못했고 선두권이 빠른 흐름, 외곽에서 그냥 퍼진 겁니다. 오늘 지난 특별 경주는 의미가 없고 정계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기본 손두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앞선 버티기에 나선다라면 복병권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터뜨린다라면 3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제가 그래도 가장 안정감 있는 축으로 보는 마필은 4번 셰클 포인트입니다. 일단 기본 선두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오늘 승급전입니다. 이 녀석의 능력을 좀 평가해 보자라면 지난 9월 15일 날은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뿐이고, 직전 경주 내용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이 녀석의 진카예요. 결국 이 녀석은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을 해놓고 오늘 승급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직전 경주의 조시가 그대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계 상황도 불리하지 않고. 이런 조건이라면 4번 셰클 포인트가 오늘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한 번 더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4번 셰클 포인트를 축으로 보고 있고요. 김용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홀 9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9경주는 편성불문, 정계불문, 냄새가 나는 마필이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당을 좀 세게 볼 겁니다. 노림수 복병마 이 녀석을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안고 가면 돼요. 4마리 보겠습니다. 3번 스트렝스
4번 키즈모닝, 5번 명성축제, 7번 리거라이. 얘네들까지 보면 돼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에 요 4마리만 붙여가면 됩니다. 그럼 끝이 나요.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좀 세게 노리고 있는 복병 배당 마필인데 1번 탐나 최강자입니다. 얘가 오늘 점핑입니다. 최근에 점핑하는 마필들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일단 지난주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라운 아메리칸이라는 마필이 점핑 출전해서 관심을 못 받는 상황에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에서는 킹 애니데이라는 마필이 점핑 출전해서 관심을 못 받는 상황에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점핑 출전하는 이유가 뭐냐? 핸디입니다. 핸디. 라운 아메리칸도 그랬고요. 킹 애니데이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제군에 출전하면 핸디가 맥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점핑을 감행하는 겁니다. 1번 탐나 최강자. 얘도 최근에 핸디가 맥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쉽게 결정력은 보여주지 못하는데 평주 내용은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바로 점핑을 감행을 해서 감량 딱 받아놓고 남들 시선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배당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요즘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구경주는 경계 상황 안 본다. 그리고 편성 강도 보지 않는다. 가장 냄새가 나는 마필. 점핑 감량 혜택을 받고 있는 1번 탐나 최강자. 이 녀석이 이번에 사고를 한번 칠 수 있다. 제가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이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김정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마지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흐름이 좀 빠르죠. 항상 흐름이 빠른 경주는 앞선에서 그대로 끝이 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빠른 흐름에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흐름이 빠른 가운데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추입이 한 발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한 발을 쓸 수 있는 녀석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개 상황을 풀어볼게요. 1번 나이스 태양 빠릅니다. 2번 달빛 조각사도 빨라요. 6번 베스트 마야.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얘도 빠릅니다. 거기에 7번 용비서울도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 1번, 2번, 6번 이 세 마리가 앞선에서 흔들흔들 거릴 겁니다. 그럼 이 세 마리 저는 다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왜?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힘을 쓸 수 있는 추임마가 있기 때문에 중심은 걔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 6번 얘네들은 후차권에서 우선적으로 보면 되겠고, 거기에 3번만 우승 콩코드. 지난번엔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오랜만에 거리도 좀 줄여놨고요. 선두권 전개도 괜찮게 나옵니다. 거리도 적정해 보이고요. 1400 얘까지는 후차권에서 주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4마리 묶어놓고 가는데, 제가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죠. 막판에 한 발을 쓰는 마필, 얘가 올라온다. 대가리입니다. 9번 바이킹 하트. 얘가 오늘 올라오는 겁니다. 6살짜리. 뭐 나이만 본다라면 선뜻 손이 안 가죠. 하지만 최근에 이 녀석은 경주 내용이 좋아요. 지난 10월 5일날 단거리 빠른 페이스에서 자력으로 올라왔고요. 지난번에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 3착에 그쳤던 것 뿐이에요. 오늘 지금 앞선에서 안쪽에 있는 3마리 1번, 2번, 6번 이런 애들이 앞선에서 흔들흔들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주에, 이런 편성에, 이런 흐름에 9번마 바이킹 하트가 다시 한번 못 올라올 이유가 없다. 최근에 경주력 이상 없다.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전개고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다. 9가 대가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 6번. 우선 앞에 가는 애들 2마리. 얘네들 쪽에 힘을 실어야 되겠고요. 2번 달빛 조각사. 거기에 3번 우승 콩코드까지 관심권이고, 9번 바이킹 하트가 최근의 조시로 한 발을 쓰고 올라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9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거고요. 조상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총 11 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1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위 경마 마무리를 하는데, 역시 제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마필이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좋아요. 뭐 이런 상황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뭐 안 팔리면 더 좋아하고요. 당연히 더 세게 보고요. 승부 강하게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정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세네킨이 나와 있죠. 7번. 굉장히 빨라요. 앞서는 얘가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1400을 띄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1200의 강점을 보이다가 오랜만에 1400을 거리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놓고 들어가지 못해요. 당연히 뒤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앞서는 얘가 정리해요. 그럼 앞에서 터트리는 마필은 없습니다. 결국 배당을 본다라면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쪽,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이 3번 마이티굿, 9번 빅스고, 이제 요런 애들이 한 발을 쓰는 유형인데 얘네들은 인기마예요. 그리고 4번 볼트맨도 최근에 경주력이 좀 좋아지면서 얘도 어느 정도 팔려줄 거란 말이에요. 3번, 4번, 9번. 얘네들이 이제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애들인데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고, 얘네들과 견주었을 때 전력이 크게 밀리지 않는 녀석이 터트린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녀석 놓고 때릴 겁니다. 1번 글로벌 보배. 얘를 놓고 오늘 서울경마 마지막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이 녀석의 사이즈가 과연 3이나 4나 9나 이런 애들과 직선에서 견줬을 때 밀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난 7월달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자고요. 얘가 그 정시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다라면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그런데 8월 18일날 숨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엔 단거리입니다. 1200 빠른 페이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각질이죠. 얘는 중거리 각질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빠른 페이스, 그 단거리 흐름에서 걸음이 괜찮더라.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적정거리 1400에 나와 있습니다. 앞선에서 터트리는 마필은 없어요. 결국 이번 경주 배당은 무조건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유형. 1번마 글로벌 보배가 3이나 4나 9하고 견주어서 크게 밀릴 만한 전력이 아니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컨디션이 살아났다. 게이트 2점 좋다. 1400 적정거리다. 1위 터트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력 막권은요. 3번, 9번 쪽으로 가야죠. 여기다 먼저 힘을 실어야 되겠고요. 4번, 7번까지는 관심권. 저는 1위 경마 마지막 경주 축입니다. 어립니다. 승부마입니다. 1번 글로벌 보배. 얘를 놓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준비한 내용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3일간의 경마 다 끝을 냈는데 다들 좋은 결과 내시고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이제 11월 4주차 금요 경마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